설 연휴를 앞두고 공항과 터미널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번지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특정 정당에 출마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은 학교 상당수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공항과 터미널이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한 폐렴이 번지진 않을까 방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에서 설을 앞두고 유학생과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역관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살펴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사람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많이 불안하죠. 왔다 갔다 중국도 춘절이면 민족 대이동이 심한데 좀 불안하죠. 청주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정기 노선만 4개.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맞아 청주공항은 24시간 비상검역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다른 곳을 거쳐오는 승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역관은 이제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하면서 설을 앞둔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명절 대목에 봄처럼 포근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떡집과 전집에는 끝도 없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마 정도 가까이 나가죠. 구정전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있죠. 고속도로 귀성길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충청권 국토는 설 당일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이 설 연휴를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모레까지 문화의 거리와 의림지에서 줄타기 공연을 포함한 남사당 놀이를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은 오는 27일까지 제천 문화의 거리와 의림지에서 겨울 벚꽃과 얼음 페스티벌을 주제로 열립니다.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신생정당의 후보 숫자가 거대 양당 후보 숫자를 압도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흑수저 후보들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기존 정치권의 궁금증을 던지는 이례적 행보의 주인공들을 심충만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월급쟁이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한다는 낡은 작업복 차림의 만 72세 홍경희 씨. 좋은 학벌과 이력, 재력까지 겸비돼야 가능할 거라 여겼던 국회의원 자리에 7순 넘어 맨손으로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예비후보 기탁금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신생 정당의 매력에 빠져 평생 관심 없던 정치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정책을 보니까 이거면 국민들이 좀 삶의 걱정을 덜고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홍 씨처럼 창당 1년도 안 된 이 정당의 예비 후보는 충북에만 35명. 사람이 몰린다는 여당의 2.5배. 전체 예비 후보 60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의 무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상당수인 이들의 도전을 그들 스스로 흑수저의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흑수저들이 이제는 반란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아마 저희 당에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는 가장 많지만 가장 조용합니다. 선거운동도 대부분 하지 않아 주변에서조차 출마 사실을 모를 정도입니다. 신생정당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예비후보 1000명을 내겠다는 당의 전략에 단순 동참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본선까지 뛰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외의 답변은 제가 거절할게요.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씨가 이끄는 이 정당의 예비후보는 전국에 거의 800명. 적자는 기탁금 부담까지 감수한 자칭 흑수저들의 전례 없는 행보가 설마했던 목표치 1000명을 향해 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예비 후보가 많은 정당일수록 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낸 기탁금인데요.
기존 반환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현재로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누구든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출마 의사가 없는 가짜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돌려주고 자진 사퇴 등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반환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천 심사 단계에서 떨어져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어야 했는데 입법 시한을 넘겨 기탁금 반환 규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선거에 못 나간 예비 후보들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도 법상 근거가 없어서 반환해주지 못합니다. 현재 충북 예비 후보 60명이 납부한 기탁금은 1억 8천만 원. 특히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그 수가 가장 많고 부부도 있어 한 집에서 600만 원을 날릴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예비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뭐 해가지고 적금 대출해서 넣었어요. 경선을 하게 되면은 쥐가 안 나가게 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대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예비 후보군에 적자는 혼란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앙선관위도 이례적인 유감 표명까지 하며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예비후보가 청주 고속터미널 사업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청주 서원구 이광희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정치권 풍문을 마치 사실처럼 대통령과 여당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며 무책임한 행태는 없어져야 할 구태이며 국민소환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어제 고속터미널 운영자가 청와대와의 친분으로 용도 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에서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은 학교 250곳의 부지 가운데 37곳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학생들이 사라진 뒤 황량해진 학교터가 하루빨리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해결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 정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1년에 몇 번 동문회 등 모임 장소로 쓰이는 게 전부입니다. 마을의 자랑에서 흉물로 전락한 폐교를 바라보는 주민은 마음이 씁쓸합니다. 참 폐교해야 됐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지금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농촌의 폐교 부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폐교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낡은 건물과 울타리까지 모두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빈 땅에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 왕래도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뭐가 들어와갖고 좀 사람들 어린애들 구경도 좀 하고 사람 구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동네에 뭐가 들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선다고. 충북에 있는 폐교 250곳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7곳.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거나 지자체 등에 매각 임대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발생 등 이유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폐교 부지들은 돈을 내고 들어올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창업박람회를 찾아다니며 폐교 임대 등에 대한 행정 지원 방법을 알리고 농촌 체험장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공간 및 소득 증대 사업으로 임대에 적극 노력해서 철저한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 비용은 한 곳당 150만 원씩 해마다 수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올해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74만 개를 만듭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만 개 늘어난 규모로 예산이 1조 2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기간도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3월이 아닌 1월부터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청주 우암 시니어 클럽을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충북 모든 국가하천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청주와 옥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충북 모든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실시간 하천 수위에 따라 수문이 원격 제어되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부분 국가하천 수문은 비전문 인력이 경험치에 따라 임의로 조작해 발빠른 홍수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충북도 내 다문화 학생이 해마다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다문화 학생이 모두 5,6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1.5%가 증가하는 등 최근 2년 동안 해마다 1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부모 출신국은 베트남이 36.4%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필리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국어 디딤돌 교실을 운영하며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90곳에 우편과 이메일을 보내 세무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은 결과를 분석해 기업 지원과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섭니다. 진천군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40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상반기까지 진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벽면 전체를 태양광 발전 모듈로 교체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에 선정돼 초평과 문백명 일대에 26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청주시 옥산면 오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총사업비가 기존 1,229억 원에서 11% 증가한 1,3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